자, 담, 호, 호, 지, 담인인지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참,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8자를 배우게 되는데 8자에서 가장 많은 패턴은, 즉 가장 많이 나오는 건 4글자, 4글자 형태예요. 사자 형태니까, 사사 형태니까. 그래서 만약에 8글자가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자씩 나눠버리시면 돼요. 확률상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4자는 내버려 두고 이 4자만 가지고 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4자의 패턴을 2자씩 나누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자씩 나누어서 담호, 호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가장 많은 형태예요. 근데 요렇게 2자, 호지 2자 이렇게 해서 4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2자, 3자, 4자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이 경우에는 조합이 어느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 내가 그 말을 외우고 있어서 확실하게 문장이 들어오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생판 모르는 글을 보면 어떻게 끊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럴 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2자, 2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자 나중에 배울 거예요. 2자, 한자도 있어요. 또 이게 합쳐져서 3자, 한자의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으니까 맨 많은 확률부터 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안 보고 한자, 2자, 한자 이렇게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 이야기, 이야기하다, 호, 호랑이, 지, 이르다. 호랑이가 2마리가 있으니까 이건 호랑이들이네. 그죠? 자, 예를 들어 한자, 2자, 한자 끊는다면 만 요렇게 안 끊고 요렇게 끊는다고 봐요. 연습을 하는 거, 연습. 그러면 담, 이야기하다, 호랑이들, 지, 이르다. 호랑이들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왔네? 그죠? 호랑이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랬더니 왔네? 3,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호랑이들에 대해서 말하다. 이르다. 요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도중에 호랑이 떼가 왔네? 그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한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경우 수의 몇 가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를 빨리 찾는 분이 해석을 빨리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요 이야기는 우리가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이야기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까 요 말은. 그죠? 그래서 담호, 호랑이를 담, 이야기하다. 호지, 호랑이가 지, 이르다. 호랑이를 말했더니 호랑이가 왔네? 그럼 여기는 뭐만 바뀌었어요? 호랑이 대신에 사람만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방법을 해주면 되죠? 사람을 이야기하다, 그 사람이 오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 사람이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패턴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똑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2글자, 4글자 하나씩 넘어가는 6자, 5자, 7자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계속 이제 수없이 많이 보게 될 텐데 그걸 그냥 무턱대고 외워서 수만 문장을 외워서 내가 그걸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2자, 3자 끊어 읽는 연습을 해서 끊어 읽을 때 요건 요렇게 풀어서 요렇게 패턴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2번째 경우를 하자는 거예요. 많은 문장을 외워서 할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2번째도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자, 이렇게 헷갈려요. 족자가 워낙 많이 나와서.
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쭉 옛날 글을 보면 쭉 이어져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풀기가 어렵지만은 몇 글자 다 합치니까 몇 자죠? 14자죠. 14글자죠. 그죠? 14글자는 7자 7자. 기본적으로 14자니까. 자, 우리가 5원시, 7원시가 왜 생겼느냐? 5원, 7원을 발음 끓기가 제일 좋아서 그래요. 끈에 읽기가 제일 좋아서, 노래로 만들기가 제일 좋아서. 그래서 산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7자, 14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7자씩 끊어지는 거야.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또 더 할 텐데. 자, 그러면 일단 7자를 나눠놨어요. 7자 중에서도 제일 많은 패턴이 기본적으로는 4-3 패턴이에요. 왜? 이게 시에서 기본적으로 4자, 3자 패턴으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끊어읽기가. 그러면 일단 내가 해석은 안 되더라도 부족, 지족, 매유역, 조기 부족, 상부족. 몰라도 한번 끊어는 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일 큰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족, 지족, 이제 나중에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 저기 뒤에 허사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 이 지자가 가다만 쓰이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족. 부족한 족 이게 이제 여기서는 발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뜻이. 부족한 만족. 부족하지만 내가 만족을 하는 게 부족지족이에요. 부족하지만 나는 내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만족을 하는 게 부족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를 알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이건 뒤에 가야 돼요. 저기 뒤에까지 가서. 늘 앞으로 보겠지만은 주로 부사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주로 많이 수식해줘요. 그래서 늘 있다. 항상 있다. 뭐가? 나머지요, 남을요. 남음이 있다. 자, 그러면 늘 남음이 있다. 그럼 부족지족. 부족한 것에 만족. 풍족하지 않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늘 남음이 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될 듯도 해요. 일단은 한문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한글로 풀었는데 우리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모아놔서 그래. 이걸 응축시켜 놔서. 자, 그건 뒤에 또 다시 풀 거예요. 족이 부족. 이번에는 족한데 부족하다. 자, 풍족한데도 자기는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자, 풍족한데도 만족을 못하는다. 항상 부족해요. 우리말로 하자면 풍족한데 만족을 못한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넘치는데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아직도 모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요.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 자, 이렇게 7자가 올 때, 8자가 올 때, 4자가 올 때 어떻게 풀어가는 것일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패턴을 배워서 그 기본 형태대로 우리가 한번 끊어서 나름 새로운 글을 보더라도 내가 이건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풀어봐야지 하는 길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 공부하고 막 옛날식으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수천만 마디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많이 반복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을 많이 알고 계시면 그 패턴에서 비슷한 것들이 나오니까 다음에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반가워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원래는 한문 쭉 이어져 있어요. 쭉 이어져 있어요. 논어에 보면 쭉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논어 같은 책에는 중간에 뭐가 있는데 현대판에서는 뭐뭐 하니 하여 하고 토를 달아놔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 책을 본다 그러면 이건 쭉 이어져 있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죠? 한문은 왜 띄어쓰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나무 깎기가 힘들어서. 힘들어 깎아놨는데 여기 두자 쓰고 내용이 달라져. 그럼 요즘 말로 우리 줄바꾸기 해야 되죠. 줄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안 해, 그래서. 심지어 그냥 쭉 이어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도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7자니까 몇 자 몇 자? 4자, 3자. 자, 그러면 유주, 무량, 불급, 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유? 오직. 자,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이건 한정해 줄 때 써요. 오직 뭐뭐만 그런 뜻이.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유주 하면은 오직 술만 그런 뜻이. 무 없다. 자, 해석했고 무량, 양. 우리가 양양째 그죠? 그 뭐가 없어? 양이 없다. 양이 없다는 정해져 있는 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주무량 오직 술만큼은 양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술 위에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 있다. 이게 한 글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술 위에는 다 양을 정해 놓았는데 오직 술이라고 하는 요 물질만큼은 양이 없다. 불급난. 자, 이걸 풀자고 이제 불급난. 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 불자가 나오면 이게 아니다라는 뜻인데 뒤에는 반드시 다로 끝나는 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자가 왔어요. 급. 그렇죠? 무슨 급? 미치다. 이것도 또 돌아버리다 하면 안 되죠. 어디에 이르다 그런 뜻이 어디에 도달하다. 이게 사람 등판이라고 그랬죠. 이게 손. 앞사람이 가는데 손으로 딱 거기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게 미치다. 어디에 도달하다예요. 불급. 도달하지 못하다. 난. 자, 요걸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자짜리 갈 때. 요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어로 not하고 뒤에 있는 건 붙어야 되니까 미치지 못하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자 한자를 볼 것이냐 요걸 통으로 다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자, 쉽게 말하면 여기를 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요걸 끊지 않고 하나로 봐야 되느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치지 못하다 난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난동을 부렸다. 그죠? 어지러워졌다 이 말이니까. 근데 이걸 하나로 보면 미치다. 어디에 미치다? 난에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요렇게 끊어서 보면 오직 술만큼은 양이 없었다. 그 내가 원하는 양에 미치지 못하면 난리를 떨었다. 이렇게 하나 하고 두 번째 이걸 하나로 보면 똑같아요. 오직 술만큼은 양이 없었다. 하지만 난에 미치지는 않았다. 술을 먹고 혼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정답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한 말이냐? 이건 공자가 한 말이니까. 이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공자가 한 말이니까 공자가 다른 건 다 음식을 먹을 때 양을 정했는데 오직 술만큼은 양을 정해놓지 않고 그 양 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다가 술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내가 먹어야 될 양에 미치지 못하면 난리를 떨었다. 공자가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양은 없었지만 혼란할 지경에,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술의 양은 정해놓지 않고 마셨지만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술을 먹고 조금 어지러워지다라고 할 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뜻이. 그죠? 자,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두자, 세자, 네자 연습해 가면서 답이 요렇게도 찾아보고 요렇게도 찾아보고 요렇게도 찾아보고 그런 훈련들을 해보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글자들이 배열되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요건 요렇게 될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감이 조금 오셔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글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욕심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해보시다 보면 분명히 그냥 막 외울 수 있으면 외울 수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 시간보다 더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자부터 그런 식으로 쭉 연결될 테니까 잠시 쉬셨다가 두자부터 한번 해볼게요.